우리가 기억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엄청나게 큰 이야기에 그냥 첫 페이지에 불과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뇌 속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짜 주인공, 기억의 역사를 완전히 새로 쓰고 있는 그 숨은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미스터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거의 모든 뇌과학 교과서에서는 기억이란 건 뉴런과 뉴런을 이어주는 시냅스의 문제라고 가르쳐왔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었다면요? 자, 그럼 새로운 세계로 떠나기 전에 우리가 어디서 출발하는지, 그러니까 기억에 대한 기존의 구세계 지도를 한번 아주 잠깐만 들여다보고 가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시냅스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딱 버티고 있었죠.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기억의 모든 비밀이 바로 이 시냅스, 그러니까 뉴런들이 만나는 아주 작은 그 지점에서 다 일어난다고 믿었어요. 두 뉴런이 더 친해지면 기억이 생겨난다. 뭐 이런 아주 직관적인 아이디어였죠. 이 생각은 함께 발화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는 아주 유명한 원칙으로 딱 요약이 됩니다. 두 뉴런이 동시에 번쩍하고 활성화되면 그 둘을 잇는 길이 더 단단하고 튼튼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억에 대한 아주 고전적인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오래된 이야기의 무대 조명이 서서히 꺼지고 오랫동안 그림자 속에 꼭꼭 숨어있던 새로운 주인공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시간이 됐습니다. 바로 이 세포입니다. 이름도 좀 어렵죠? 희소돌기압교 세포. 앞으로는 그냥 편하게 미엘린 세포라고 부를게요. 오랫동안 이 세포의 역할은 딱 하나. 뉴런의 긴 팔인 축삭을 미엘린이라는 지방으로 감싸주는 거라고만 알려져 있었어요. 마치 전선을 고무로 감싸는 것처럼요. 신호가 다른 데로 새어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그냥 그런 절연체 역할이었죠. 핵심은 이거예요. 거의 100년 동안 과학계는 이 세포들을 그냥 무대 위의 주인공인 뉴런을 위한 배경이나 소품 정도로만 취급했다는 겁니다. 뇌라는 거대한 연극에서 대사 한 줄 없는 그저 그런 조연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이야기가 180도 바뀝니다. 그저 단순한 전선 피복으로만 생각했던 이 미엘린이 사실은 기억이라는 연극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는 핵심 선수였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하만 설치한 전선 피복이 그대로 있듯이 과학자들은 뇌가 다 자라고 나면 이 미엘린층 역시 거의 변하지 않는 딱 고정된 구조물이라고 확신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미엘린 가소성이라는 정말 혁명적인 개념이 등장한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기억의 핵심이 더 이상 뉴런 연결의 강도 문제가 아니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경험할 때마다 이 미엘린이 계속 변하면서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를 조절하는 능력,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생긴 거죠? 이걸 고속도로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뇌의 정보 전달 경로가 고속도로라면 미엘린은 그 도로를 포장하는 아스팔트 같은 겁니다. 잘 포장된 도로에선 차들이 쌩쌩 달리지만 도로가 낡으면 속도를 낼 수 없잖아요. 미엘린이 바로 이 도로 포장 상태를 계속 바꾸면서 정보 전달의 속도 제한을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거죠. 그러면 신호의 속도를 조절하는 게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타이밍의 변화가 어떻게 뇌의 학습 방식을 완전히 뿌리부터 뒤흔드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타이밍의 마법이죠. 저기 그래프 가운데 수직선 보이시죠? 저게 목표 뉴런이 번쩍 타고 발화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신호가 이 순간보다 아주 약간, 정말 눈곱만큼 먼저 도착하면 그래프가 위로 솟구치면서 연결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신호가 아주 약간 늦게 도착하면 그래프가 아래로 푹 꺼지면서 오히려 연결이 약해져요. 그 운명을 가르는 시간이 불과 20m초, 1000분의 20초밖에 안 돼요. 미엘린 가소성은 바로 이 신호의 도착 시간을 아주 미세하게 조정해서 이 연결을 강하게 만들지 아니면 약하게 만들지를 결정하는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비유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뇌가 수많은 악기로 이루어진 거대한 오케스트라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개별 바이올린 연주자, 즉 뉴런 하나하나에만 집중해 왔던 거예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모든 악기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는 거잖아요. 미엘린이 바로 그 조화를 만들어내는 지휘자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려면 바이올린 파트랑 트럼펫 파트가 정확한 박자에 맞춰서 연주해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기억을 만들려면 뇌의 여러 영역들이 완벽한 리듬으로 소통해야 해요. 이 슬라이드에 있는 뇌파 그림처럼 말이죠. 미엘린 가소성은 바로 이 신경 진동이라는 뇌 리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뉴런들의 신호가 정확히 같은 박자에 도착하도록 속도를 조절해서 뇌 전체가 하나의 완벽한 하모니를 연주하게 만드는 거죠. 이 흐름도를 보면 미엘린 세포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에서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왼쪽 노 경로를 한번 보세요.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지 않고 기존 미엘린의 구조를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는 단기적인 기억 조절에 영향을 줘요. 하지만 오른쪽 예스 경로처럼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미엘린을 형성하는 과정은 훨씬 더 오래 걸리거든요. 바로 이게 장기 기억을 뇌에 단단하게 새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뇌 속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현실의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발견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자전거를 배우면서 막 균형을 잡으려고 애쓸 때 공포 영화를 보고 밤새 이불 뒤집었었던 그 기억, 아니면 복잡한 골목길에서 집을 찾아갈 때 이 모든 순간들 뒤에는 바로 미엘린의 변화, 즉 뇌의 배선이 실시간으로 재조정되는 과정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실험실 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어쩌면 이게 이 모든 발견 중에서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요, 미엘린을 목표로 삼는 치료법이 알츠하이머병 때문에 손상된 인지 기능을 다시 회복시킬 수도 있다는 정말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억을 잃어가는 뇌에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뇌에 숨겨진 지휘자가 드디어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미스터리는 아직 남아있어요. 이 지휘자는 대체 어떤 악보를 보고 오케스트라의 어느 부분을 빠르게 연주하고 또 어느 부분을 느리게 연주해야 할지 어떻게 아는 걸까요? 그 비밀을 푸는 것, 그게 바로 뇌과학의 다음 여정이 될 겁니다.